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3위와 5위입니다. 지난 주말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미국의 CNN 방송과 취임 이후 첫 외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북한 관련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북한의 눈치만 봤던 굴종 외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인데 I think the ball is in Chairman Kim's court. It is his choice to start a dialogue with us. I do not want North Korea to collapse. My hope is for North Korea to prosper alongside South Korea. I do not believe that enhancing its nuclear capability is helpful and conducive to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취임 후 첫 외신 인터뷰를 CNN과 했습니다. 북한 관련 내용들을 좀 먼저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북한의 눈치를 본 굴종 외교 정책은 실패했다는 게 지난 5년 동안 이미 증명이 됐다. 이번 정부의 대처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고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이다. 굴종 외교 꽤 거칠게 비판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차이 나는 가장 선명한 게 바로 대북 정책이거든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 북한이 잇따라서 여러 가지 도발을 했죠. 2018년도에 정의용 특사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의 뜻이 있다,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북한과 관계를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 즉 대화를 기본적으로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평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두 차례 걸친 북미 정상회담, 세 차례 걸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결국 지난 5년간 북한에 대한 이 대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하는 척하면서도 실제 비핵화에 대한 전혀 뜻이 없었고 오히려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번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장 평화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대화에 끌려가다 보니까 북한이 뭐 삶은 소대가리다 뭐다 또 개성공단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든지 또 우리 그 해수부 공무원을 피살한다든지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북한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즉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좀 더 강한 제재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이 지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는 북한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북한을 달래는 시대는 끝이 났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이긴 한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북한이 한국과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북한을 달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이다. 공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겼다. 어떻게 좀 더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북한과의 문제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방식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해왔던 지금 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그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 가지 남북 관계를 끌어간 그런 측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그 지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뭐 평화 프로세스라는 걸 전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뭐 무슨 그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만 발생을 했다. 이거는 큰 문제 아니냐. 뭐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도 외교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상호주의가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가한 여러 가지의 행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고 우리도 그 부분에 관해서 북한에 대해서 취할 조치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전 기본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정도로는 만약에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호의적인 조치, 유화적인 조치를 김정은 위원장이 기대를 한다면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남한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상호주의라고 보는데 예.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북한에 대해서도 외교의 틀 내에서의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겠다. 이런 걸 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망하게 할 생각은 없다. 대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다. 이 말을 덧붙이면서 굴종 외교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달 퇴임 대담에서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만나서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국내 정치의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의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저는 쇼는 아닙니다. 저 이북에서 미사일을 9번 쏘는데도 도발이란 말을 한 번 못하는 정권 아닙니까?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실제 타격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뭐 아주 버르장머리를 뻗친다든지 국가 지도자로서는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그런 표정. 말 한마디가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더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 그런 점을 늘 이제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주말 새 우리 공군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항공우주작전본부를 같이 함께하면서 여러 대북 메시지를 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권 초기에는 북한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지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우려스러운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대북 정책은 일반 외교하고는 좀 다르죠. 예. 상황이 우리가 뭐 다른 나라를 대하는 외교의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수 없다는 것은 누누이 현 정권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 내내 한 몇십 년간 그건 알고 있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굴종 외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좀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쓰겠다라는 기조긴 하지만 발언들을 지도자가 돼서 선제 타격,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듣기에는 시원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강대강으로 갔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게 비핵,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미국에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핵 포기하라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강대강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전쟁기가 왔던 부분들을 평화로 돌려놓기 위해서 5년간 정말 부도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때 국민의힘이나 지금 여권이죠. 여권에서 왜 그렇게 굴종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죠. 굴욕적이고 북한 눈치를 보느냐 했지만 문재인 정부도 북한이 다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선후관계를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대북 정책이라는 게 저렇게 강경책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염려스러운 건 지금 비핵화, 핵을 포기해라 하면서 저희가 전략자산을 운영해서 미국의 핵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북한도 핵, 미국의 핵. 그럼 한반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핵을 없앴어요. 핵에 대한 우려를 없앴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핵의 위기가 다시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은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강으로 간 게 과연 대북 정책을 풀 수 있는지. 또 반면 또 문재인 정부에도 사실 대북 정책은 초기에는 또 북한이 미사일 계속 도발하니까 당시엔 또 문 대통령 정부에서도 맞서 싸운, 맞서서 얘기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취임 초기니까 반드시 이걸 뭐 규정해서 나쁘다, 강경책이다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재현 평론가님, 정말 우려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북한이 이렇게 북한을 좀 강경 모드로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북한이 뭔가 대화 테이블은 안 나오고 중국과 더 밀착이 되면 이게 우리 외교에는 부작용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두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와 북한 문제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힘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보수 정권에서도 그렇고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중국이라는 이른바 북한에서 우군으로 여기는 세력과의 이 묘한 관계를 분명히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연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는 좀 기준점을 어디에 놓느냐 달라질 수 있는데 비핵화가 안 됐고 연락사무소가 파괴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외신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보도 나왔는데 결국 북한이 참가하면서 북한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올림픽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평화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많은 외신들이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굴종외교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가지 호흡을 맞추고 있지만 앞서 또 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는 외교와 대화라는 방점에 있어서 또 공감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아하. 윤 대통령 첫 외신 인터뷰도 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윤 대통령을 주목할 텐데 외신들도요. 이현정 의원님. 네.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윤 대통령이 선정이 됐는데 보니까 2013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선정이 됐고 뭐 이 부분이 윤 대통령만 특별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높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도 다 이런 백인에 들어간 이유도 보면 결국 대한민국이 어떠한 노선과 어떠한 외교 정책을 쓰냐에 따라서 실제 세계 정세도 바뀌어낼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징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아시아 순방하면서 왜 대한민국을 제일 먼저 찾았겠습니까? 결국 이제 대중 포위망을 어떤 면에서 구성하기 위해서 결국 한국의 협조가 필요했고 한국의 삼성과 현대가 필요했고 또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이런 것들이 공조가 상당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의 어떤 부분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뭐 저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세계적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역대 정부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뭐 못했다 이렇게 규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는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즉 평창 올림픽 잘 치렀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결국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ICBM 발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라는 게 정답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북한의 실체와 북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너무나 환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바람에 실제 북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국자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정말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정상회담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좀 살펴보니까 2022년 취임 초기고 마찬가지네요. 쭉 보니까 2013년 박 전 대통령,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취임 초기에 이렇게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이 됐습니다.